네, 이번 코너는 마켓플러스인데요.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퀀트 애널리스트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베스트 안녕하세요. 정다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4차 유행 본격화되는 시점이고 다음 주가 넘어가면 뭐 2천 명이 나올지 우리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 상황에서 접근해야 되는 업종이 그래도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쉬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에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장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반기 이익의 기대치가 어떨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은 결국 방어적인 업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은행주 쪽을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네네. 은행주가 네네. 사실은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끔씩 보이긴 했어요. 실적 시즌에 예. 보면은 평균 한 5% 이상 상승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금 은행주는 사실은 지금 따라가도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그러면요? 은행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올라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뭐 종목을 볼 때, 업종을 볼 때 시장 환경 혹은 개별 종목이나 업종의 이슈를 봐야 할 텐데 시장 환경 측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다소 방어적인 업종인 은행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반기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기업 이익이라든지 그 상위에 있는 경기가 회복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테이퍼링이라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어느 정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을 점점 더 가시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라면은 금리 또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 혹은 개인 대출에 대해서 정책 당국이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은행의 펀더멘탈 이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순이자 마진율 또한 우상향하는 흐름, 추가적인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 은행주가 최근에 조금은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은행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혹시나 덜 신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퀀트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은행주를 조금 봐야 되는 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잖아요. 근데 어, 카카오뱅크에 대한 뭐 리포트도 뭐 네, 그 의견이 너무 분분한데 그러면은 어쨌든 카카오뱅크도 뱅크니까 은행이니까 그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공모가 수준이 조금은 고평가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약간 공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기업이 은행주이냐 아니면은 플랫폼 기업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고평가 저평가가 갈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렇느냐라고 하면은 현재 공모가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PBR 멀티플이 3배 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의 시가총액 대형주들을 살펴보면 PBR이 0.4배, 심하게는 0.3배대까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분석의 레벨을 넘나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상장함으로써 이슈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은행주인데 은행주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 은행주를 기관 자금이 어찌됐든 BM 플레이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채워야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은행주 포트폴리오에서 일부를 매도를 하고 카카오뱅크로 들어가야 하는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은행주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를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에 조금 긍정적으로 볼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아무래도 수급이 그쪽으로 좀 갈 수뿐이 없죠. 왜냐하면 벤치마크를 따라서 사야 되는 펀드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어 보이는데, 자, 자동차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전망이 꽤 밝은 것 같은데,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되면 우리가 또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2분기를 피크로 보십니까? 단기적인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동차 업종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주를 긍정적으로 봤던 것은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이익과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 보다 단기적인 측면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다 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부터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좀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S&P 500의 업종들을 살펴보면 PER이 왜곡되어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PER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50배 내지는 100배 이상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이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익 기대치가 낮아서입니다. 이익 기대치가 낮다라는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쇼티지가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 부분을 조금은 확장을 시켜 나간다면 반도체 쇼티지는 해결이 될 것이고, 앞으로 좋아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공유하고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렇게 멀티플이 왜곡되어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업종들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운송, 소비자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상향되어 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PER이 왜곡되어 있는 것은 당장의 이익 기대가 낮기 때문인데, 사실 주가라는 것은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내재하고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는 실제로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수치와는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주가가 코로나 이전에 좋았던 실적 혹은 2022년 내지는 2023년까지의 이익 기대치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나 2023년에 매출액뿐만 아니라 이익당까지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PER을 계산할 때 활용을 하는 향후 12개월간의 이익 컨센서스라는 부분, 이 부분이 크게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미국 자동차 주가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테슬라, 제너럴 모터스, 포드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종목들 먼저 보고 갈게요. 예, 미국 자동차 주가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테슬라, 포드, 제너럴 모터스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 현대만 봐도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플라잉 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기술은 뭐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등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나온 이 기아 자동차의 EV6나 아이오닉 5를 봐도 뭐 디자인이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자동차 주가와 우리나라 자동차 주가가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을 요즘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사실 선진국 증시, 그 중에서도 미국 증시와 이머징 증시, 신흥국 증시와의 차별화 요인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테이퍼링이라는 부분을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과거에 테이퍼링이 있었던 시기가 2013년 테이퍼링 팬트럼이 있으면서부터 그 이후로 수년간 이어져 왔는데 그때 우리가 학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달러 강세 혹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입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과거에 학습한 효과로 인해서 테이퍼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머징 증시보다는 신흥국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에 대한 선호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기 개선에 대한 강도가 미국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센티멘트가 한국 증시에는 보다 조금은 덜 좋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다운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모자라 가지고요. 오늘 그 네. 홍콩 중국 증시가 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홍콩의 테러를 우려로 해서 중국이 뭐 보안법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인들이 항생과 연관된 ETF를 투자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태까지 봤던 그 데이터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아주 강한 규제, 교육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홍콩이 다시 빠지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거를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시장 자체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한 상황이고 중국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보다 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중국이 최근에 이런 서비스 기업들, 말씀하셨던 데이터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 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기에는 조금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거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정다운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과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